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자가 총리죠. 왕자 겸 황세자 겸 총리가 한국에 와서 자기들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한국 투자 관계도 운운하고 참 분전하루고 또 시중에는 그 못된 국회의원의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오늘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하루였습니다. 또 그런 중에도 우리와 같이 이 강좌를 듣는 또 분들 중에서는 좋은 사업 성과를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참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 가고 있지만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의견을 필요할 때에는 각자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의견을 좀 저하고 관점이 틀리더라도 개진해 주시고 또 서로가 또 상대방의 의견도 알고 또 어떤 것이 과연 대중 앞에서 신 앞에서 정당한 하나의 음성이라 할까요? 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그 5일 관계 계약서가 많이 움직여질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잠깐 소식을 들으니까 이란에는 그 히잡 문제로 많이 시끄럽고 또 최근에 의문사한 여대생 문제 때문에 지하철에서 시위하던 항의 시위하던 시민들이 보안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한 300여 명이 사망했다, 한 1000여 명이 부상, 이런 아직 비공식 확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건은 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중앙아시아의 그 산악지대, 아프가니스탄 위쪽으로 국가들 산악지대에 리파이너리하고 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회사들 중에는 주로 항구를 로딩 포트를 아프가니스탄 쪽이나 그 이란 쪽을 많이 쓰거든요. 또 어떤 국가들 중에는 리파이너리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란에서 정유를 해가지고 이란의 항구에서 로딩을 시킨다든지 또 이란의 항구 쪽에다가 그 국가에 오일 탱커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또 저장을 이동을 시키고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별히 중앙아시아의 산악지역 국가의 리파이너리하고 지금 거래를 하신 분들은 이란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로딩 포트라든지 진행을 하셔야지 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되면은 좀 정확한 뉴스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 오일 리파이너리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특히 조금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하고 할 때는 꼭 챙겨야 될 것이 와란티,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거. 오너십이 내한테 넘어올 수 있다는 리파이너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그 오너십 트랜스퍼 오너십에 대한 워런티를 파셜 POP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원산지 증명 오리진이라든지 또 그 수입하고자 하는 정제품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이지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실을 경우에 어느 선박에 짓는다는 선박에 대한 상세한 명세라든지 다 이런 건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수출할 제품이 있다고 하는 인정, 그러니까 프로덕트에 대한 그 인정서,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가 이제 프로덕트는 정제품 가리키 정유품 가리키죠. 이 프로덕트의 오너십,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트랜스퍼 된다는 와런티 보증을 파살피어피로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SPA, 스페셜 퍼추에스 어그리먼트하고 같이 그걸 줄 수도 있고 며칠 뒤에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PI를 받고 DLC나 LC를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그 트랜스퍼 오너십에 대한 와런티하고 프로덕트가 꼭 있다는 그 증명서하고 원산 증명이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것을 꼭 챙기셔야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그 아프가니스탄 위쪽에 리파이너리라고 거래한 분들은 지금 이란의 현 시국 상황하고 그 다음에 조금 경제적 약한 국가하고 리파이너리를 거래할 때는 오너십의 문제라든지 프로덕트의 문제를 정확하게 챙기시는 것을 꼭 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이제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이제 투자팀들이 많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오늘 투자 포럼도 하고 뭐 들리는 소리로는 뭐 24조 가량의 MOU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겪어봤던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이 중동 지역에 이러한 MOU란 이런 계약서들은 다 그 컨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어떤 공사를 뭐 예를 1억 불의 공사를 한다, 이래가 이제 서로 메모랜덤을 하잖아요. 양해각서를 할 때는 그 컨디션이 붙어요. 뭐냐, 꼭 정부 공사의 발주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시행하는 회사가 그 공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그 시행사에 그 하나의 프루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을 하는데 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총 공사비의 그 한 50% 이상은 해당이 되는 그 하나의 그 자기들의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MOU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MOU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그리먼트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왕세자 겸 총리하고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없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쿠웨이트나 뭐 이란, 카타르 이런 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MOU를 할 때에 또 어그리먼트 할 때에 일부 내는 그 비용들이 있어요. 컨트랙트 피라고. 그러니까 어그리먼트를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아파트먼트 건설 프로젝트 큰 게가 있으면은 어그리먼트를 여러 장 만들어 놓고 이제 시행사를 찾는 거예요. 그럼 외국의 시행사들이 그 공사를 하겠다 원하면은 그 어그리먼트를 가져갈 때에 뭐 5만 불이든 몇만 불이든 디포짓을 하고 어그리먼트를 가져가고, 자기들이 그 어그리먼트 나와 있는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출 못하면은 그 어그리먼트를 사인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낸 데 대해 가지고 그 어그리먼트를 가져올 때 디포짓한 돈들이 날아가고 이래요. 그래서 뭐 좀 그런 점이 조금 묘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MOU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그리먼트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어그리먼트에 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면 이란, 쿠웨이트면 쿠웨이트, 사우디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부에서
그 나라의 은행에서 정부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은행 규모죠. 그 은행에서 하나의 서브린 뱅 개런티를 줘야 돼요. 자, 이제 공사해라.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이 보증서가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들이 계약에 따라 대금을 중도금이 되는 게 지불하지 못한다면은 이 서브린 빚으로 너희들이 하나의 그 대금을 가져가도 되고, 또 공사를 하는데 몇 프로는 서브린 빚으로 공사 시장은 충당금으로 써라 이래가 이제 빚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모니타이즈를 하면은 그 사업은 성공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MOU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 또 MOU를 받을 때 많은 콘트랙트 차지가 나갔다면은 그것이 도로 손해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잘 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정제품을 거래하는 우리 이것을 같이 우리 회원이라 그러죠. 우리 회원들이나 또 이 나라에 요번에 이제 방문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MOU를 한 회사들이나 전부 다 그 중동의 그 사업의 질이라든지 중동에 갖고 있는 특이성, 그런 걸 잘 알아서 대처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자기도 사업을 하시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여러 가지 사업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제부터 오늘 뭐 한 며칠간은 좀 무거운 날이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아주 젊은 사람 아닙니까? 뭐 나름대로는 선언생활도 하고 노동도 해보고 또 아버님하고 같이 원룸 단칸방에 사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신은 흙수저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그 앞뒤 모르는 아주 무도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 정치인인데 차라리 그렇게 궁색한 사전적인 의미라든지 그런 말 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빈곤 포노그래프 이래 써가지고 왜 좀 캄보디아의 그 심장병 소녀를 안고 그래 하는 것이 좀 빈곤 포노그래프로 보이고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들하고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고 비난할 사람들도 비난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좀 점잖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경태 그 젊은 정치인이 빈곤 포로라고 한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정치인이 그 변명으로 내놓으면 그 정치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치는 대중인 대중석으로 파고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또 흙수저다. 자신이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선언생활도 했고 돈이 없어가 흙수저였고 또 자신이 아버지하고 원룸 산다고 그 뭐 TV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포노그래프를 했는데 그럼 그것도 빈곤 포로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포로라는 단어가 너희들이 무식해서 모른다 사전을 봐라. 그건 아닌 거지요. 사회적인 어떠한 대중의 관념 속에 파고든 언어는 대중 언어거든요. 그 대중 언어든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이제 어용학자란 말이 아니습니까? 과거에 이제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하신 지방의 Y대 같은 경우에 초대 총장을 하신 L 박사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 이제 일종의 교주이신 대통령이 방문했다가 헬기를 타고 딱 가면요. 그 헬기가 안 볼 때까지 경례를 딱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학생들이 군사 독재에 대항해가 싸운다든지 대학 총장으로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해야 될 말을 할 때 참 시대에 맞지 않고 시대의 학생들에게 참 일본군과 같은 그런 말을 할 때 자기는 뭘 갖다 사전적 의미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아, 나는 사전적 의미는 이러한 의미도 했는 것이지 현 시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간섭할 생각이 없다. 그 완전 의용이죠. 왜?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학자의 양심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의 지식은 사전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자의 양심은 그 시대의 이익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학자의 양심은 그 시대를 앞서서 가는 것이에요. 저희 작은 외조부가 그 영남대학 총장하신 이인기 박사인데 70년대에 건어병 문교부 장관이 물러나고 날 때 그 무주업 사건인가 그 시험 문제 물러난 뒤에 박 대통령이 평소에 형님이라고 이제 모시니까 형님 쉬고 계시는데 저 문교부 장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외조부가 무슨 말씀하셨느냐, 대통령께서 권하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권하셨기 때문에 아예 생각이 없고 저는 교육자이지 장관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제 거절했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대통령 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중 속에 파고들고 있는 성희롱의 유사 성희롱에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을 해놓고 아 그건 너희도 무식하지 않느냐 사전을 봐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그러한 성희롱을 했다는 자체보다도 인간성이 안 된 거예요. 인간성이. 왜?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방패로 삼아서 너희들은 무식하지 않냐 찌르기에서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꼭 보면 이제 그 우리 대선 후보 선거 토론할 때도 보면은 대중적인 주제가 아닌 걸 갖고 와가지고 당신 요 약을 아느냐 모르냐 묻는 후보가 있잖아요. 아주 못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31년 전에 그래 1991년도 이맘때 썼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래 빛을 사는 말한다 이건데 이게 제가 31년 전에 이게 이제 이게 제 얼굴이죠. 제 얼굴인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그때 썼던 속에 있던 내가 글을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채색된 무덤인데 거짓과 술수가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백성들의 가슴을 병균처럼 기어 들어올 때 허연 옷에 허수아빈 양 잠식되어야만 했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방향을 바로잡지 못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차가 핥혀간 진흙구덩이 속에 전차 바퀴 속으로 빠져들기만 하였다. 이제 이건 뭔가 하면은 1987년도에 그 이제 노무현 변호사하고 그 문재인 변호사하고 뭐 돌아가신 김광일 변호사하고 이제 저희들이 부산에서 민주헌법 정치 국민운동 만들어 싸우고 난 뒤에 6.29 항복선언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완의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해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서 썼던 책인데 여기는 보면 이제 그 노무현과 저와 있었던 그 실화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거 먼 훗날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은 31년 전에 출판을 했는데 이거 이제 좀 보완해가지고 뭐 영화를 찍는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거짓과 술수가 위장되어서 대중 속으로 파고들면 안 돼요.
정치는 그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정치의 목적인데 도리어 그것을 막아야 될 정치인이 거짓과 위장의 술수를 사전적 의미로 감추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